당신은 자식을 위해 얼마나 희생할 수 있습니까? 서울 명문대 보내고 미국 유학 보내면 성공한 부모일까요? 40년을 쉬지 않고 일해서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부은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효도? 감사? 아닙니다. 매달 보내는 용돈 요구, 며느리에 대한 폭력, 그리고 손주 떠넘기기였습니다. 이것은 픽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식 잘 되라고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자식들은 망가졌습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자녀 교육관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경상남도 작은 시골 도시 재래시장 골목 끝자락에 철순의 국밥이라는 작은 식당이 있습니다. 간판은 낡았고 페인트는 벗겨졌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압니다. 이 집 국밥이 얼마나 진국인지를. 순자 씨는 새벽부터 돼지 사고를 우려내고 철수 씨는 시장에서 신선한 야채를 사옵니다. 40년을 한결같이 이 일을 해왔습니다. 주말도 명절도 없이, 아니 명절엔 딱 이틀만 쉬었습니다. 그마저도 아까워서 설날 저녁엔 다시 가게 문을 열곤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일하세요? 가끔 단골 손님들이 물으면 순자 씨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자식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뭐. 철수 씨 부부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준호와 딸 박수진. 준호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준호가 공부 머리가 있어요. 서울 좋은 대학 보낼만 합니다. 그날부터 부부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준호를 시내 학원에 보내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순자 씨는 국밥집 일이 끝나면 새벽 제과점에서 빵을 만들었고 철수 씨는 주말마다 건설 현장 일용직을 뛰었습니다. 엄마, 제가 그냥 지역 대학 갈게요. 고3 겨울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너무 고생하는 게 보였던 겁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서울 가야 해. 서울 스카이 대학 가야 한다고. 순자 씨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 화상 자국이 가득한 그 손으로. 그렇게 준호는 서울의 명문대학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철순의 국밥집은 동네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 자식 농사 대박 났네. 서울대 바로 미치라며? 대단하다, 대단해. 우리 애들도 저렇게 공부만 했으면.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축하. 순자 씨와 철수 씨는 그날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보람이 이런 거구나.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 수진의 이야기. 준호가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딸 수진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미국 유학 가고 싶어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유학이라니. 그건 재벌집 자식들이나 가는 거 아닌가요? 수진아, 그건 우리가 감당하기엔. 하지만 수진은 이미 정보를 다 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간호학을 공부하면 취업도 잘 되고 연봉도 높다고 했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철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만 투자하고 딸은 포기시키기엔 미안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결정했습니다. 좋아, 보내주마. 대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그날부터 국밥 한 그릇 가격을 500원 올렸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투덜댔지만 순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미국 유학 보내려고 그래요. 이해해 주이소. 아이고, 그럼 당연하지. 딸도 미국 보내네. 순자 씨,
복 터졌네. 이렇게 철수 씨 부부는 두 자녀 모두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신들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자식들만큼은 다르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들기까지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와도 관절염이 와도 병원 갈 시간조차 아까워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헛되지 않을 거야. 준호랑 수진이가 잘 되면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잖아. 그럼요. 우리 자식들은 우리랑 다르게 살 거예요. 양반처럼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할 거라고요. 부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곧 자신들의 행복이라고, 자식의 성공이 곧 자신들의 성공이라고,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자식 농사만 잘하면 돼. 나중에 다 효도받아. 서울 대기업 들어가면 부모 모시고 잘 살지. 미국서 간호사 하면 돈 엄청 번다던데 나중에 순자씨 미국 가서 살겠네. 그 말들이 힘이 되어 부부는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가게 뒷방에는 자식들의 상장과 졸업사진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가끔 그 사진들을 보며 혼자 웃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참 잘 키웠지? 세월이 흘러 준호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취업 소식이 없었습니다. 준호야, 대기업 시험은 어떻게 됐노? 아, 그게 다음에 또 보면 되지 뭐. 공기업은? 엄마,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스펙이 더 필요해. 준호의 대답은 항상 애매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요즘 청년들 취업이 어렵다잖아요. 뉴스에서도 맨날 나오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준호는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취업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면접 봤는데 떨어졌어. 저 회사 연봉이 너무 적어서 안 갔어. 직장 상사가 이상한 사람이라 그만뒀어. 핑계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준호는 35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르릉. 또 준호의 전화입니다. 순자 씨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이번 달 생활비 좀. 준호야, 엄마가 지난달에도 보내줬잖아. 너 이제 30 중반인데. 엄마가 날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내가 취업 못하는 게 내 잘못이야? 이 하국에서 버럭 소리를 지르는 아들. 순자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이체합니다.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또 보냈소? 응. 언제까지 저래야 쓰겄노? 순자 씨는 대답 대신 눈물을 닦았습니다. 딸 수진의 이야기. 미국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수진. 졸업 후 미국 병원에서 2년 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아, 미국이 좋다면서? 왜 돌아왔노? 엄마, 거기 인종차별 너무 심해. 그리고 한국이 더 좋더라.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딸이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온 거라고. 효심이 있어서 부모 곁에 있고 싶어서 돌아온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지는 서울의 대형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연봉도 괜찮았고 조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 부부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딸은 제대로 된 직장을 잡았다고. 하지만 6개월 만에 수지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엄마, 나 그만뒀어. 뭐? 왜? 3교대가 너무 힘들어. 밤샘 근무하면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선배 간호사들이 너무 갑질해. 그래도 참고 다녀야지. 엄마는 몰라. 요즘 병원이 얼마나 지옥인지. 나 번아웃 왔어. 새로운 직장, 같은 결과. 수지는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또 그만뒀습니다.
이번엔 또 왜? 상사가 나만 갈군데 나한테 트라우마 생겼어. 그 다음 직장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매번 달랐습니다. 월급이 적어서, 발전 가능성이 없어서, 내 적성에 안 맞아서, 그리고 어느새 수지는 32살이 되었고 백수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월세로 살면서 부모에게 매달 생활비를 요구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월세 막혔어. 500만 원만. 수진아, 엄마가 지난주에도 보내줬잖아. 그건 생활비였고 이건 월세라니까. 내가 길바닥에서 자라고. 알았어. 보내줄게. 순자 씨는 또 통장을 확인합니다. 잔액이 점점 줄어듭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자식들에게 흘러갑니다. 순자 씨, 국밥값 또 올렸네? 미안합니다. 재료값이 올라서 사실은 자식들 용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자식 자랑하던 그 순자 씨는 어디 갔을까요? 이제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자식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준호 취직은 했너? 아직요. 수진이는 미국서 잘 사나? 한국 들어왔어에. 짧게 대답하고 화제를 돌립니다. 부끄럽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자식들이 이제는 말하기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철수 씨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너무 다 해줘서 그런가. 아니야. 우리는 부모로서 할 일 한 거야. 애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줬잖아. 근데 왜 애들이 저 모양이야?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을 일해서 자식들 뒷바라지했는데 돌아온 건 매달 보내는 용돈과 한숨뿐이었습니다. 서울 신림동 원룸 준호는 오후 2시에 일어납니다. 침대에 누운 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봅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밤에는 게임을 합니다. 가끔 구직 사이트를 들어가 봅니다. 하지만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연봉 5천은 받아야지. 3천짜리는 나한테 모욕이야. 명문대를 나왔다는 자부심. 하지만 그것뿐입니다. 실력도 경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수진의 일상. 수진은 강남의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떱니다. 야, 너 진짜 부모님 복 터졌다. 매달 용돈 받잖아. 에이, 그게 얼마나 된다고. 내가 미국 유학 갔던 거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도 30 넘어서 부모 돈 받는 건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자립해? 다들 부모 찬스 쓰면서 사는데 수진에게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자신은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철수 씨 부부는 고민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특히 아들 준호는 이제 결혼이라도 시켜야 하지 않을까? 장가를 가면 책임감이 생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보, 준호 중매 좀 알아볼까? 그래, 결혼하면 정신 차리겠지. 부부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카드에 동네 아는 권사님을 통해 준호의 중매가 성사되었습니다. 상대는 시골 출신의 착하고 조용한 여성, 김미영 씨였습니다. 미영 씨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작은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벌도 없고 집안도 가난했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 안녕하세요. 미영 씨는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순자 씨는 첫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쁘네. 준호야, 인사해라. 준호는 스마트폰만 보다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뚝뚝한 인사. 하지만 미영 씨는 웃으며 받아줬습니다. 사실 미영 씨에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30살이 넘도록 결혼 못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고 학력도 낮아서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서울 명문대 출신이었습니다. 비록 백수였지만 학벌은 좋았습니다. 미영 씨는 생각했습니다. 명문대 나왔으면 머리는 좋은 거겠지. 곧 취직하겠지. 순진한 기대였습니다. 결혼 준비. 준호야, 결혼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노? 최소 1억 원은 있어야죠. 전세금이랑 가구 사고. 철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1억 원이라니. 그건 너무 많은데. 아버지, 요즘 결혼이 얼마나 돈 많이 드는지 아세요? 1억도 적은 거예요. 가게를 저당 잡히다. 결국 철수 씨 부부는 결정했습니다. 40년을 운영하던 철수네 국밥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여보, 정말 가게를 담보로 잡아야 하겠소? 아들 장가 보내야지 어쩌겠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되지. 하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평생을 바친 가게를 담보로 잡다니.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자만 월 30만 원. 평생 빚 없이 살았던 부부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준호와 미영의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준호 드디어 장가가네. 이제 정신 차리고 살겠네. 순자 씨, 며느리 복 받았어. 순자 씨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반, 불안한 눈물이 반이었습니다. 이제 준호가 달라지겠지. 결혼했으니 책임감이 생기겠지. 결혼 1년 차. 하지만 준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여보, 취직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닥쳐. 내가 천천히. 한다니까. 그래도 우리 생활비가. 시끄러워. 엄마한테 받으면 되잖아. 미영 씨는 당황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상냥하고 조용했는데. 시부모의 가게. 국밥집을 계속 운영하는 철수 씨 부부. 하지만 이제는 대출 이자까지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 미영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기서 일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미영아, 무슨 소리야? 너희 집안 살림은? 준호 오빠가 집에만 있어서요. 제가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아서. 순자 씨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결혼시켜서 독립시키려 했는데 결국 며느리까지 고생시키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매일 새벽부터 국밥집에 나와서 일했습니다. 손님 맞이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부모님이 더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이고, 며느리가 이런 일을 시키면 어쩌노. 괜찮아요. 저 이런 일 익숙해요.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너무 착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집에서 놀던 준호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낮에는 자고 밤에는 술을 마시고 새벽에는 게임을 했습니다. 여보, 밥 차려줘. 지금 새벽 3시예요. 라면 끓여드릴게요. 라면? 제대로 된 밥 차리라고. 미영 씨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밥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한 숟가락 먹더니 상을 엎었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여보, 제발. 제발은 무슨, 내가 누군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임신. 그러던 중 미영 씨가 임신했습니다. 순자 씨는 기뻤습니다. 준호야, 아빠 된다. 이제 정신 차려야지. 네. 잠깐이었지만 준호도 약간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술을 줄이고 게임도 덜 했습니다. 역시 아이가 생기니까 달라지는구나. 순자 씨는 안도했습니다. 아이의 탄생.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박지훈. 순자 씨와 철수 씨는 손주를 보며 울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우리 손주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구나.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육아지옥. 아이가 태어난 후 미영 씨는 육아와 집안일, 그리고 생활비 일까지 병행해야 했습니다. 여보, 아기 좀 봐줄래요? 나 지금 게임 중이야. 저리 가봐. 30분만 제발. 시끄럽게 왜 이래? 엄마 보고 하라고 해. 준호는 아이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기저귀 한 번 갈아주지 않았습니다. 우유 한 번 먹이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지쳐갔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아이를 돌보고 일을 했습니다. 순자 씨가 안타까워서 손주를 맡아 키우려 했지만 자신들도 나이가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몸으로 아기를 돌보기엔 벅찼습니다. 술과 폭력, 결혼 2년 차, 준호는 이제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부모의 돈으로 술값을 냈습니다. 엄마, 50만 원만 보내줘. 급한 일이 생겼어. 준호야, 엄마가 이번 달에 벌써 3번이나. 빨리 안 보내줄 거야. 이 X 같은. 욕설을 하며 전화를 끊는 아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또 송금을 했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준호.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시끄러. 애 좀 조용히 시켜. 여보, 애가 배고파서 그래요. 내가 지금 피곤하다고. 왜 애를 제대로 못 키워? 미안해요, 제가. 미안하면 다야. 짝! 순간 준호의 손이 미영의 뺨을 때렸습니다. 미영 씨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믿었던 남편이, 아이 아빠가 자신을 때린 순간. 여보, 닥쳐. 다음부터 똑바로 해. 그날 밤 미영 씨는 아이를 안고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들을까봐. 그 이후로 폭력은 반복되었습니다. 준호가 기분이 나쁠 때마다, 술을 마실 때마다, 게임에서 질 때마다. 밥이 왜 이래?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 애가 왜 자꾸 울어? 모든 것이 미영 씨의 잘못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얼굴에, 어느 날은 팔에, 어느 날은 등에 멍이 들었습니다. 숨기려 했던 며느리. 미영 씨는 처음엔 숨기려 했습니다. 시부모님께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리고 부끄러워서. 미영아, 팔에 그게 뭐노? 아, 이거요? 제가 일하다가 부딪혔어요. 얼굴 멍은? 문에 부딪혔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순자 씨는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맡고 있다는 것을. 그날, 결혼 3년 차 되던 어느 날, 미영 씨가 아이를 데리고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얼굴 전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터져서 피가 흐르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순자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영아, 미영아. 응급실로 실려간 미영 씨. 진단 결과는 갈비뼈 금이 간 것과 전신 타박상. 의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이건 가정폭력이 의심됩니다. 신고하시겠습니까? 순자 씨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랬어 해. 이혼. 미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기로. 어머님 죄송해요. 저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미영아, 어머니가 미안하다.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다.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준호는 이혼에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오히려 시원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재산 분할 같은 거 요구하지 마. 아이는 내가 키워. 아이는 제가 키울 수가 없어요. 일을 해야 하는데. 결국 내 살배기 지훈이는 조부모인 순자 씨와 철수 씨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미영 씨는 다시 서빙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아이 양육비로 30만 원씩 보내왔습니다. 자신도 힘든 형편이지만 아이에 대한 미안함에 끝까지 책임지려 했습니다. 반면 준호는 양육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부모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엄마, 생활비. 준호야, 이제 그만 좀. 뭐, 내 새끼 키우면서 나한테는 돈 안 준다고? 철수 씨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내가 아비가 맞노? 내 자식인데 내가 키워야지. 시끄러워. 내가 낳고 싶어서 낳았어? 다 엄마가 결혼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 그리고 준호는 집을 나갔습니다. 다시는 손주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할부지, 우유. 그래, 우리 지훈이. 할부지가 데워줄게. 철수 씨는 63살의 나이에 다시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기저귀 갈고, 우유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허리는 아프지만 참아야 합니다. 손주가 있으니까. 순자 씨와 철수 씨는 이제 60대 후반입니다. 순자 씨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고 철수 씨는 허리 디스크와 관절염이 있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습니다. 내 살배기 손주를 키워야 하니까. 아침 6시에 일어나 손주 밥 먹이고 가게 준비하고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장사하고 오후 4시에 손주 데리러 가고 저녁 장사하고 밤 10시에 손주 재우고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작아진 꿈. 여보, 우리 늙으면 제주도 가서 살자고 했잖소? 그랬지. 이제는 그것도 못하겠네. 응. 지훈이 다 키울 때까지는. 부부의 꿈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주도는 물론 여행 한번 가는 것도 사치가 되었습니다. 손주 교육. 할매, 나도 학원 가고 싶어. 동네 친구들이 다 학원을 다닙니다. 태권도, 미술, 영어. 순자 씨는 고민했습니다. 학원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소외될까봐 걱정됩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 태권도 학원 보내줄게. 한 달 3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순자 씨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들은 망쳤지만 손주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 지훈이에게는 절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주지 않습니다. 지훈아, 장난감 사달라고? 응. 그럼 할매 일 도와줘야 해. 설거지 같이 하자. 싫어. 그럼 장난감도 없어. 지훈이는 삐죽거리지만 결국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을 키울 때 너무 다 해줬다는 것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줬다는 것을. 엄마, 이거 사줘. 그래. 엄마, 학원 보내줘. 그래. 엄마, 용돈 줘. 그래. 모든 것을 들어줬습니다. 자식이 힘들까봐, 자식이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하지만 그 결과는 무능한 어른들이었습니다. 손주와의 대화. 지훈아, 할부지 말 잘 들어야 해. 왜? 할부지가 나이가 많아서 지훈이 다 크기 전에 갈 수도 있어. 어디 가는데? 하늘나라. 지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나 혼자 남아? 그럴 수도 있지. 싫어. 할부지 가지 마. 철수 씨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철수 씨는 병원에서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경화 초기. 평생 술을 하지 않았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쉬셔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일하시면. 선생님, 저는 손주를 키워야 합니다. 모십니다. 그러시다간 5년도 못 버티십니다. 5년. 지훈이가 겨우 9살이 되는 나이. 딸 수진의 근황. 수진은 여전히 서울에서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집에 연락해서 돈을 요구할 뿐 조카를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에 사업 한번 해볼까 해. 카페 창업? 수진아, 엄마가 어디서 그 돈을. 엄마, 나 30대 중반이야. 이제 안정된 일을 해야 한다고. 창업자금 3천만 원만. 엄마, 말 좀 해봐. 순자 씨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3천만 원.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은 1천만 원 남짓. 그것도 손주 교육비로 아껴둔 돈입니다. 국밥집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경기가 안 좋아졌고 배달 음식이 늘면서 국밥집을 찾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순자 씨, 요즘 장사 안 되지? 맞아 해. 옛날 같지 않네요. 하루 매출 50만 원에서 재료비, 대출이자를 빼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 손주 키우는 비용까지. 여보, 국밥 한 그릇 값을 올려야겠소. 그래도 단골들이 부담스러워할 텐데. 어쩔 수 없소.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6천 원 하던 국밥을 7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투덜댔지만 이해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국밥집 주방에서 쓰러졌습니다. 할매. 지훈이가 울며 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119 119. 철수 씨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급히 가게를 맡아주었습니다. 병원. 과로입니다. 당뇨도 조절이 안 되고 있고요. 입원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입원은 안 됩니다. 가게를 돌봐야 해서. 보호자분, 이러시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이틀 만에 퇴원했습니다. 입원비도 부담이었고 가게를 쉬면 수입이 없어서였습니다. 밤이면 부부는 손주가 잠든 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모르겠소. 정말 모르겠소.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들 뒷바라지 했는데, 그래도 우리 지훈이는 잘 키워야 합니다. 네. 할매,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유치원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자기만 없다고. 지훈이 아빠는 먼 곳에 일하러 갔어. 언제 와? 글쎄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호는 서울에서 여전히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자식들이 모두 모이던 날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엄마, 나 명절에 친구들 만나기로 해서 못 가. 준호의 문자. 엄마, 명절에 일해야 해서. 다음에 갈게. 수진의 전화. 거짓말인 걸 알지만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철수 씨와 순자 씨는 손주와 셋이서 조용히 명절을 보냈습니다. 송편을 빚고 차례를 지내고 윷놀이를 했습니다. 지훈아, 할매가 용돈 줄게. 와, 고마워 할매. 5천 원. 다른 아이들은 10만 원씩 받는다는데 지훈이는 5천 원에도 좋아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 순자 씨는 다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 순자 씨, 아들은 취직했노? 아직입니다. 아이고, 벌써 40 다 됐는데. 딸은? 서울서 일하고 있어 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자식 자랑하던 그 얼굴은 어디 갔을까요? 이제는 고개 숙이고 다닙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옛날 국밥집 단골이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머, 순자 씨, 오랜만이네. 아들 대기업 다닌다며? 잘 됐네. 아, 네. 요즘도 손주 보러 자주 와? 가끔요.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습니다. 부끄러워서, 자식들이 부끄러워서. 그래도 지훈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할부지,
나중에 크면 할부지 모시고 살 거야. 그래, 우리 지훈이. 고맙다. 할부지가 아프면 내가 병원비 벌어줄 거야. 철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주의 순수한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5년 후, 지훈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철수 씨는 70살, 순자 씨는 68살이 되었습니다. 국밥집은 여전히 운영하고 있지만 손주를 돌보며 일하느라 두 분 다 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대출 이자는 갚아야 하니 쉴 수 없습니다. 철수 씨의 입원. 보호자 되시는 분? 저요. 환자분이 강경화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식을 고려하셔야. 이식이요? 네, 하지만 비용이. 수술비 5천만 원. 그리고 국밥집 대출 잔액도 아직 4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많이 아프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엄마, 나도 돈 없어. 지금 빚만 3천이야. 준호야, 제발. 귀찮게 하지 마. 나도 힘들다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딸에게도. 수진아, 아버지가. 엄마, 나도 지금 자영업 망해서 빚만 2천이야. 카페 접었어. 그래도 아버지가. 엄마, 솔직히 말할게. 나 더 이상 못 도와줘. 내 인생도 망했어. 다 엄마 아빠 때문이야. 뭐? 명문대 보낸다고, 미국 유학 보낸다고 그렇게 압박했잖아. 나 그거 하기 싫었어. 그래서 내 인생이 망한 거야. 수진아, 나한테 기대하지 마. 나도 살기 힘들어. 뚝. 순자 씨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주고 원하는 거 다 들어줬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손주와의 대화. 할매, 왜 울어? 아니야, 지훈아. 할매 눈에 뭐가 들어가서. 할매, 할부지 괜찮아질 거지? 그럼 괜찮아질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수술 안 하면 6개월입니다. 마지막 결정. 순자 씨는 국밥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평생 지켜온 가게. 하지만 남편을 살려야 합니다. 40년을 운영한 철순의 국밥은 1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대출 4천만 원 갚고 수술비 5천만 원 내고 나니 남은 돈은 3천만 원. 이 돈으로 작은 전세방을 얻었습니다. 지훈이와 셋이서 살 방. 40년 인생의 결실. 3천만 원과 전세방 하나였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철수 씨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집만 돼서. 무슨 소리예요? 살아있는 게 어디예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철수 씨 73세, 순자 씨 71세. 작은 전세방에서 손주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지훈이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반에서 공부도 잘하고 효심도 깊습니다. 할매, 나 장학금 받았어. 진짜? 우리 지훈이 최고다. 손주가 있어서 버팁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합니다. 밤이면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보, 우리 인생이 뭐였을까요? 모르겠소. 자식 잘 되라고 한 일이었는데 결국 우리가 자식을 망친 건 아닐까? 너무 많이 해줬나 봐요. 고생하는 걸 안 보여줬나 봐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소. 그게 문제였나 봐요. 우리가 다 해줘서. 순자 씨는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다르게 키울 텐데.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 않을 텐데.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을 텐데.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 줄 텐데.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준호는 지금 43세, 여전히 백수입니다. 부모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자 정부 지원금으로 살아갑니다. 가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씁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인생 망했다. 헬조선에서 태어난 게 죄. 나만 불쌍해. 책임은 항상 남에게 있습니다. 자신은 항상 피해자입니다. 딸 수진의 현재. 수진은 지금 40세.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빚만 남았습니다. 가끔 엄마에게 연락합니다. 여전히 돈을 요구합니다. 엄마, 내 아기 분유값이라도. 수진아, 엄마가 지금 여유가. 아, 그래. 알았어. 엄마는 손주만 챙기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전화를 끊고 수진은 혼자 울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이야기는 허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부모들. 하지만 그 희생이 오히려 자식을 망쳤습니다. 모든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할매, 할부지, 사랑해. 지훈이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우리도 사랑한다, 지훈아. 철수 씨와 순자 씨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자식들은 망쳤지만 손주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는 각오로, 이번에는 다르게 키우겠다는 다짐으로. 당신의 자녀는 스스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과보호는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독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런 부모님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나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철수 씨 부부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준호와 수진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손주 지훈이는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모로서, 자녀로서, 혹은 관찰자로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 10년 후, 지훈이는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지훈. 하지만 그는 대학 등록금을 스스로 벌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생하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할매, 나 장학금이랑 아르바이트로 학비 낼게. 지훈아, 그래도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할매, 할부지는 이제 쉬셔야 해. 순자 씨는 울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실패했지만 손주는 제대로 키웠구나. 할매, 할부지. 나 좋은 직장 잡으면 꼭 모실게. 지훈아, 너는 내 인생을 살아라. 우리는 괜찮다. 아니야. 할매, 할부지가 나를 키워줬잖아. 이제 내가 모실 차례야. 철수 씨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자랐구나. 아들 준호는 5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백수입니다. 딸 수지는 미혼모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삶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자신들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부모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저 불평만 할 뿐입니다. 철수 씨는 83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손주 지훈이 손을 잡았습니다. 할부지, 사랑해요.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워줘서 고마워요. 지훈아, 할부지가 고맙다. 너는 제대로 자랐구나.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 준호와 수진이 왔습니다. 엄마,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할 재산은 없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3천만 원뿐. 순자 씨는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손주 지훈이가 있습니다. 할매, 나랑 같이 살자. 내가 모실게. 지훈아, 할매 혼자 두고 못 가. 나랑 같이 살아야 해. 순자 씨는 울었습니다. 자식들한테는 받지 못한 효도를 손주에게서 받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